자, 오늘 물권법 판례를 보고요. 마지막에 민사특별법 판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민법 총칙과 계약법 판례는 봤고요. 물권법 판례를 보는데 여기 이제 판례가 좀 많아요. 특히 물권 총론 판례가 굉장히 많고요. 강론도 뭐 소유권의 취득시효라든가 지상권의 법정지상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판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죠. 그리고 이 판례들이 대충 내용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뭐 구별하기 어려워요. 자, 강론에 있는 판례는 99.9%가 결론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한 몇 개 정도가 그 내용까지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것들은 간단히 결론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자, 물권 총론 부분에서는 판례가 나오게 되면 주로 첫째가 일물일권지 예외와 관련된 것들, 일물일권지 예외와 관련된 판례들,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 법정주의 터잡아서 인정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죠. 권리가 인정 안 되는 것들, 그 판례가 몇 개 있으면 온천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그런 이제 186조와 187조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제 등기와 관련해서 이중 보존 등기라든가 가등기라든가 등기 청구권, 중간 생략 등기, 무효 등기 유형, 등기의 추정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판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죠. 이런 것들 봐주셔야 돼요. 동산 물권 변동안에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혼동과 관련된 판례들 마지막으로 좀 이 정도 내용들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등기와 관련된 판례들을 집중해서 봐주셔야 된다는 거. 자, 먼저 68페이지에 보면 물권의 객체라고 해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죠. 물건. 이때 물건은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하고, 이럴 때 부동산은 두 개가 있죠. 토지하고 건물. 각각 독립한 부동산입니다. 토지는 필 단위로 판단한다. 1필 토지가 하나의 토지. 건물은 동 단위로 판단한다. 1동 건물이 하나의 건물. 이렇게 되죠. 자, 먼저 1번의 양가를 본 분할 절차를 거치, 분할 또는 분필 절차라고 하죠. 분할 또는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분필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지적법상 필 단위로 판단하는데 1필 토지가 분필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건 등기부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무효겠죠. 하나의 토지에는 등기부가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그게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은 됐고, 양가로 3번. 특정한 임야 중에 임목 일정 수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권의 객체는 특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나무 임야가 있고요. 임야 안에 나무가 한 1만 그루 정도 있다. 근데 그 중에 5천 그루만 내 거다. 그러면 요 5천 그루를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요 울타리 내에 있는 5천 그루는 내 거라고 특정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만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하진 않고 그냥 요 임야 내의 나무 10,000그루 중 5,000그루는 갑소유,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문제는 이 임야 내에 있는 나무 10,000그루 중 5,000그루, 어떤 5,000그루인지 특정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10,000그루 중 5,000그루를 골라내라. 골라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특정이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임야 중 임목의 일정 수량과 같이 특정을 시키지 아니한 임목을 매수했을 때는 설령 이 입구에다가 이 임야 내 나무 5,000그루는 갑수요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 5,000그루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이 명인 방법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매수자는 임목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일물일권주의. 건물 일부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는 있죠. 건물 일부. 자,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건 아파트 소유권 생각하시면 되죠.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러려면 일단 건물이어야 되죠. 건물이려면은 지붕, 기둥, 벽을 갖춰야 되는데 오른쪽 맨 위에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부설되어 있는 자동차 전시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철골 구조물, 요거 건물 아니죠. 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니니까 당연히 구분소의 객체도 될 수가 없고 이렇게 되겠죠. 반거라 2번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만을 보존 등기하거나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를 떼어 일부만을 보존 등기하거나 또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루어진 보존 등기 중 일부만을 말소하거나 이런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가라 3번 갑 소유 임야에 을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다면 그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임야 소유자에게 귀속. 반면에 4번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 소유. 이때 5번 쪽파도 농작물이죠. 쪽파를 경작한 사람은 명인 방법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 쪽파를 양수한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은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 거 기억하시면 돼요. 반가로 6번은요. 물권의 특정성과 관련해서 지금 특정 돈사 내에 돼지가 100마리, A 돈사 내에 돼지가 100마리가 있는데 갑이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 저당권 설정하면 되지만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등장하는 게 동산 양도 담보권이라는 거예요. 이 동산 양도 담보권은 이렇게 증감 변동하는 돼지와 같은 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 돼지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갑이 돈을 못 갚으면 돼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가는 형식, 이런 게 동산 양도 담보예요. 저당권의 경우에는 돈을 못 갚으면 아파트를 경매를 넣지요. 아파트의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면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아파트를 경매를 넣어서 채권을 회수를 해요. 반면에 동산 양도담보권은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이 돼지를 경매를 넣는 게 아니라 돼지 소유권을 을이 가져가요. 그렇게 해서 을이 자신의 채권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동산 양도담보 이렇게 불러요. 이때 동산 양도담보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의 객체를 특정해야 되는데 특정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돼지 100마리 등판에다가 1번부터 100번을 써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100번까지 특정을 해놔라 이런 뜻인데 만약에 그렇게 특정을 해놓으면 돼지 등판에다가 1번부터 100번을 써가지고 동산 양도담보권의 객체를 특정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돼지를 다 자란 돼지 예컨대 1번부터 50번까지를 팔아먹고 새끼 돼지 50마리를 넣어버리면 1번부터 50번까지 특정되었던 돼지가 사라졌으니까 물권 객체로서의 특정성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증감 변동하는 동산 여러 개를 합쳐서 하나의 동산 양도담보권의 객체로 할 때는 돼지 등판에다 1번부터 100번을 쓰는 형태로 특정을 하지를 말고 그렇게 특정할 필요가 없고 장소라든가 종류라든가 수량을 지정하는 방법, 장소, 종류, 수량을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특정을 해놨다면 굳이 등판에다가 1번부터 100번까지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권 객체로서의 특정은 된 것이고 따라서 중간에 뭐 1번부터 50번을 갖다 팔고 새끼 돼지 50만원을 넣었다 하더라도 100마리 수량이 그대로 있죠. 그러면 특정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재의 집합물 위에 기존의 동산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가로 6번 집합물 특정 양만장, 장억 이루는 것을 양만장이라고 합니다. 양만장 내의 뱀장어 또는 특정 돈산의 돼지 등 양도담보권 설정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않고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고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현재 집합물 위에 그대로 미치게 됩니다. 자, 일물 일권주의 및 물권의 객체인 물건과 관련된 몇 가지 판례들 확인했고요. 그 다음 물권 법정주의. 자, 양가를 봐. 경작권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우리 판례. 점유권의 일종으로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작권입니다. 타인 토지의 무단으로,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을 을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했다. 그럼 농작물은 을 소유고 을이 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수확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들락날락 해야 되죠. 그걸 경작권이라고 하고요. 점유권의 일종으로 봅니다. 양도할 수 있고요. 농작물을 양도했다면 경작권도 양도해야죠. 반면에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에 공원이용권, 관습상 사도통행권, 양가로 3번에 두 번째 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 4번에 온천권,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3, 4, 5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원이용권, 사도통행권, 관습상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 온천권,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권이 나왔네요. 물권적 청권은 물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 방해를 당하거나, 침해, 방해 염려가 있을 때 현재 물권자가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이라든가 방해 제거라든가 방해 예방 따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점유권의 한 세트가 있고 소유권의 한 세트가 있다. 그랬었죠. 점유권의 204조, 205조, 206조, 소유권의 213조, 214조. 그리고 소유권에 있는 걸 다른 물권이 준용을 한다 그랬고요. 다만 유치권과 질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 이때 질권은 해석상 물권적 청권을 인정해 주지만 유치권은 끝내 물권적 청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뭐 이랬었고요. 지역권과 저당권은 소유권에 있는 물권적 청권 중에서 반환 청권은 준용을 하지 않고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만 준용. 그랬죠. 이런 것들을 일단 기억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판례사항 몇 가지 이런 물권적 청권 기본적인 틀에다가 양가를 1번 물권과 물권적 청권은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갑이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을 청구하겠지만 갑이 만약에 토지 소유권을 팔았다면 소유권만 병역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권까지도 병역에 넘어가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렇게 양도하면서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만을 전 소유자에게 유보시켜서 전 소유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더 이상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 양가로 1번에 반가로 1번.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더 이상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오른쪽 반가로 2번은요. 물권적 청권하고 계약상 청권하고는 병존할 수 있다와 관련된 건데요. 갑소유 땅에 을이 근저당권이 있어요. 근저당권자 을이 있어요. 그런데 갑이 만약에 이때 돈을 갚으면 변제를 하면 근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니까 이제 말소는 나중에 될 거예요. 자, 갑이 을에게 돈을 갚고 그 다음에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때 이 갑의 근저당 말소 등기 청구 가 두 개가 있어요. 계약에 터잡은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가 있고 소유권에 터잡은 근저당 말소 등기 청구가 있어요. 자, 계약이 터잡은 건 이런 거죠. 갑과 을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갑이 돈을 갚으면 을은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약속을 했을 거예요. 갑소유 땅에 을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나중에 갑이 돈을 갚으면 을은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돈을 갚았으니까 그 약속에 터잡아, 계약에 터잡아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요거 채권적 청구권이고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반면에 갑과 을이 설령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소멸했지만 말소가 되지 않고 있어서 갑이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은 토지 소유권에 터잡아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이건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에 걸리진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갑소유 토지에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이나 저당권 따위에 설정 등기했을 때 돈을 갚는 경우 말소 등기 청구권이 두 개가 생긴다. 이때 갑이 만약에 땅을 팔았다. 그리고 돈이 갚아졌다. 그러면 갑이 갖고 있던 두 가지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권 중에서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소유권에 터잡은 게 넘어가요. 병한테. 계약에 터잡은 건 넘어가질 않아요. 갑이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게 되면, 병에게 양도하게 되면 토지 소유권에 터잡은 근저당 말소 등기 청구권은 병에게 넘어가지만 계약에 터잡은 근저당 말소 등기 청구권은 병에게 넘어갈 리가 없죠. 을하고 병은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리된 토지가 양도된 후 변제가 되었을 때 전 소유자는 계약에 터잡아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근저당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현 소유자는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근저당권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꼭 기억하셔야 될 판례입니다. 반가로 2번.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먼저 반가로 1번은요. 점유권에 터잡은, 점유든 소유든 반환 청구권. 돌려달라라는 청구권은 점유자에게 하는 거예요. 점유자에게.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물건을 점유도 하지 않은 사람한테 반환하라고 해봐야 그 사람하고 나는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반환을 청구해야 그 사람이 반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점유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불법 점유를 한 놈이라 하더라도, 내 물건을 뺏어간 놈이라 하더라도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반가로 1번. 두 번째, 점유자이기만 하면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번. 3번은 토지 매수인은 아직 등기를 격려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를 받았다면 그 계약의 효력으로 점유 사용할 권리가 생긴다. 반가로 3번이 있는 거예요.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팔았고 인도를 했어요. 근데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을이. 또 을이 병에게 이 땅을 팔거나 또는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현재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등기는 여전히 갑에게 남아 있어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았고 을이 병에게 땅을 팔거나 임대를 했는데 소유권 등기는 여전히 갑에게 있다. 그럼 갑은 소유자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갑은 소유권에 터잡아 매수인 을이나 매수인 을의 승계인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 을 또는 병은 점유자란 말이죠. 지금 반환 청구는 점유자한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판례 이 을이나 병이 점유자이기는 하지만 본권이 있다. 본권이란 건 점유할 권리를 말한다.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은 매수인 을이나 매수인 을의 특별 승계인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승계인은 갑,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반가로 3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매수인 을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토지를 인도받았다면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 즉 본권이 생기게 된 것이고, 또 매수인으로부터 이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도 이와 같은 토지의 점유 사용권, 즉 본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매도인 갑은 매수인이나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해서 자신에게 설령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 반가라 4번. 반환 청구는 점유자에게 해야지 점유 보주자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반가라 5번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땅의 점유자 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취득시에서 나오는데요.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을 점유했다. 그러면 우리민법 245조 1항에 의해서 을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요. 그럼 마치 매수인하고 똑같은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갑이 만약에 토지를 돌려달라 라고 청구하게 되면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가 일단 완성이 되면 그 시효 완성자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이 땅을 불법 점유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령 을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아서 소유권이 여전히 갑에게 있다 하더라도 갑은 소유권에 토잡아 시효 완성자에게 토지 인도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요 반가라 5번은 앞에서 봤던 반가라 3번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매수인도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취득시 완성자도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근데 아직 둘 다 등기를 안 넘겨받았어요. 그럼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갑이 아무리 소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매수인 을이나 시효 완성자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 이제 반가라 6번은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갖고 있는데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을 소유예요.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을이 건물을 병에게 팔았어요. 양도하고 건물을 인도를 했어요. 점유를 넘겨줬어요. 근데 아직 등기를 못 넘겨줬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병은 소유권은 아직 취득을 못한 거예요. 문제는 소유권은 여전히 을에게 있는데,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해야 되는데 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이 에라 모르겠다 병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판례가 병은 소유권은 없다. 건물을 양수했지만 등기를 넘겨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은 없다. 그런데 이 병은 건물을 이거는 있다.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양수하여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양수인은 소유권은 없으나 이거는 있다. 그 건물을 철거 처분할 수 있는 지위는 있다. 그래서 갑은 그 병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요. 따로 좀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반가라 6번에 4줄까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얘가 양수한 게 아니라 양도담보권자예요.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물권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얘는 철거처분권 당연히 없어요. 산 사람만 철거처분권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얘가 을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 건물에 대해서 양도담보권자로서의 지위가 있거나 또는 단순히 관리만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얘는 철거처분권은 없는 거예요. 철거처분권인 사람은 을로부터 건물을 돈 주고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등기는 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만 철거처분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반가라 6번이고요. 7번의 허무인이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컨대 A 토지가
소유자 갑에서 이전 등기가 되었는데 소유자 을지문덕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 확실한 걸로 할까요? 을지문덕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요? 광개토대왕 그럴까요? 이 광개토대왕 단군왕검이 더 낫겠다. 단군왕검 이렇게 해놨어요. 단군왕검은 고조선 만든 사람이죠. 그것도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죠. 소유자 갑에서 단군왕검을 넘어갔다. 이 사람 존재하지 않죠. 말소해야죠. 누구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까요? 단군왕검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까요? 아니죠. 단군왕검이라는 허무인 명의의 등기를 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을 상대로 말소 청구하면 됩니다. 그게 반가로 7번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요건 이런 거예요. 요 경우 양가로 4번은 이런 거예요. 요 경우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소유자예요. 얘가 소유자. 그리고 건물을 팔았어요. 병한테. 팔았는데 등기는 안 넘겨졌어요. 그럼 여전히 을이 소유자예요. 다만 병은 소유권은 없지만 철거할 수 있는 지위는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문제는 요 땅 사용료를 누가 줘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땅 사용료. 자, 땅 사용료는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토지 점유자가 하는 거예요. 사용 대가. 토지 사용 대가 지급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토지 점유자. 그런데 건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의 점유자는 누굴까? 우리 판례 건물 소유자. 이 그림에서 을. 병이 아니라 을. 을이 병한테 건물을 팔아줘. 등기하지 않았다면 을이 소유자니까 을. 그 양가로 4번.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 을이 그 자체로서 건물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토지의 차입에 상당한 이득을 부당하게 얻고 있는 것은 을이니까 을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그 건물에 관해서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 병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을이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거다. 이렇게 되겠지. 자, 물권적 청권 이행불능이라는 전보배상이라는 건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물권적 청권과 전보배상은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고. 자, 양가로 6번 우리가 계약 해제에서도 여러 번 봤던 거죠. 간단히 결론 기억하셔야 했어요. 갑과 을이 계약을 맺고 토지계약, 매매계약,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고 그런데 이 계약이 실효가 됐고 채권행위가 실효가 되면 을에게 이전된 등기 말소 없이도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 세트라 그랬어요. 따라서 갑은 복귀된 소유권의 터잡아 을을 상대로 소유권의 터잡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이 말소 등기 청구는 복귀한 소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복귀된 소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게 6번의 반가로 1번, 2번. 그 다음에 7번의 1번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여 임대차와 전대차 기한이 모두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갑에서 을로 임대가 됐고 을에서 병으로 물건이 전대가 됐고 그리고 현재 얘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고 이때 이 전대에 대해서 갑이 동의를 했든 동의를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요것도 기간이 끝나고 요것도 기간이 끝났다면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에 터잡아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계약과 상관없이. 물론 계약에 터잡은 반환 청구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계약에 터잡은 반환 청구권은 별개고
별도로 소유권의 터잡은 직접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양가로 7의 반가로 1번. 자, 그 다음에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을 때는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 따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통 봅니다. 자, 이제 등기가 나왔네요. 먼저 등기는 권리의 효력 요건일 뿐 존속 요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거나 등기부가 설령 멸실이 됐다 하더라도, 등기가 불법 말소되거나 등기부가 설령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해준 다음에 관계서류를 위조해서 을등기를 설령 말소했다 하더라도 을등기는 불법 말소된 거니까 을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등기와 관련된 거 하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 이제 각각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먼저 이중보존 등기. 이중보존 등기는 등기부가 2개 이상 있는 거죠. 하나의 등기부가, 하나의 토지에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2개가 있어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에 의하면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소멸시켜버려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표제보의 경우에는 부동산 현황과 일치하는 것만 유효다. 뭐 이렇게 되겠죠. 표제부로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사항란 각구로 가고 각구 중에서 보존등기 명인을 본다 그랬어요. 이때 보존등기 명인이 동일하다면 무조건 선보존등기가 유효라 그랬어요. 반면에 보존등기 명인이 이제 다를 때 문제가 되죠. 이 보존등기 명인이 다를 때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선보존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보존등기는 무효가 된다 그랬었죠. 선보존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보존등기는 무효가 된다. 그게 반가로 2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반가로 2번은 이런 경우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A 건물이 있는데 갑이 신축했어요. 그럼 갑이 원시 취득한 거예요. 얘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이거를 을한테 양도를 했고요. 얘가 보존 등기를 했어요. 이런 보존 등기를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또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선보존 등기고 이게 후보존 등기인데,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2개가 있더라. 그런데 선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냐? 아니다. 이거 유효를 인정한다 우리 판례가. 그러면 후보존 등기는 설령 원시 취득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무효다. 이렇게. 후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무효다. 자, 갑이 건물을 신축을 하고 양도를 했는데 양수인이 보존 등기를 먼저 했다. 그리고 나서 양도인이 후보존 등기를 했다. 이런 경우 양수인의 선보존 등기는 모두 생략 등기라고 유효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선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니까 후보존 등기는 설령 원시 취득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무효다.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가 역시 갑이 신축을 했어요. 신축을 했고 보존 등기를 한 상태야. 이거를 을한테 팔았어요. 건물을 을한테 팔았는데 이 을이라는 놈이 보존 등기를 했어요.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갑소유 등기부의 터자가 이전 등기해야 되는데 보존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렇게 되죠. 요게 선보존 등기고요. 요게 후보존 등기예요. 그런데 선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에요. 유효예요. 그러면 후보존 등기는 설령 매수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체 권리관계와 일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2개 판례예요. 그게 반가로 2번.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 매수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고,
뒤에 된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는 원시 취득자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거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가라 3번은 후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한 자가 20년간 소유회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에서 점유취득자 완성되었다. 예를 들어서요. 요 상황에서 얘가 점유를 하고 20년이 됐어요. 그럼 얘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근데 그 사이에 이게 병한테 팔린 상태예요. 그럼 순서를 먼저 볼까요? 병한테 팔린 상태에서 을이 점유취득자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얘는 병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왜? 소유자가 병인 상태에서 20년간 점유가 완성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때 을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여 여기에 요렇게 등기를 넘겨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럼 이 후보전 등기는 어떻게 돼요? 이건 말소돼야 돼요. 이건 휴지조가래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설령 후보전 등기 명의인이 20년간 점유하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건 말소가 돼야 되는 거고 이거는 무효니까. 얘는 요 등기부, 요 유효한 요 등기부에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이렇게 이전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게 반가로 3번입니다. 후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한 자가 부동산을 20년간 소유회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서 점유취득자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 보존 등기 자체는 무효니까 이건 말소돼야 되고 이거는 을은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 취득하면 되고 이렇게 되겠죠. 또 반가로 4번 무효인 이중 등기 터잡은 등기부 취득시 따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게 무효등기라면 무효등기 명인이 무효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는 없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등기 명인이 무효의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반가로 5번. 이제 가등기가 나왔네요. 가등기는 장래 발생하는 물건을 변동시키는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시키는 거죠. 부동산 매수인이 있어요. 1월 10일 날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매매했는데 불안해요. 을은 갑이 다른 놈한테 팔아먹을까 봐. 그래서 1월 10일 날 가등기를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중간에 설령 2월 10일 날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을은 괜찮아요. 한 3월 10일 날 잔금을 치르고 본등기를 을이 이렇게 하게 되면 순위가 소급을 해버려요. 이런 기능을 하는 게 가등기예요. 이렇게 장래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등기를 가등기라고 하게 됩니다. 이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만 있습니다. 아무런 실제법상의 효력이 없어요. 따라서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 을에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가등기인 채로 병한테 찍소리 못하죠. 얘는 본등기를 해야 본래의 효력이 발생을 해요. 가등기인 채로는 제3자에게 찍소리 못합니다. 반가라 2번. 반가라 3번. 가등기는 추정력 따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어쩌고 저쩌고 지문이 나와요. 끝은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끝이 나면 돼요. 가등기 어쩌고 저쩌고 지문이 나왔을 때는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끝이 나면 됩니다. 반가로 4번. 가등기상의 이 권리 자체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가등기 번호가 2번이다. 그럼 부기등기는 2에 1 해서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 가등기를 팔아먹을 수 있고 요걸 가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반가로 4번. 5번. 불법 말소된 경우 가등기가 불법 말소된다. 뭐 당연히 회복등기 청구할 수 있죠.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등기라는 것은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됐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가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등기가 설령 불법적으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가등기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복등기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는가? 말소 당시 소유자. 누구를 상대로 한다고요?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 그래서 6번에 보면
말소된 가등기 회복등기 절차의 회복등기 의무자는 말소 당시 소유자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토지가 있는데 1월 10일 날 가등기 의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2월 10일 날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게 2월 20일 날 불법 말소됐다. 요게 불법 말소됐다. 그럼 말소 당시 소유자가 병이니까 병을 상대로 회복 등기를 청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반가로 6번 말소 당시 소유자. 그 다음에 본등기 청구를 할 때는 이제 요거는 말소 회복 등기 청구 상대방이고요. 얘가 3월 10일 날 본등기를 청구할 때는 당연히 가등기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병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을의 본등기 청구는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입니다. 따라서 매도인 갑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반가로 7번. 가등기권자는 전 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할 것이다. 본등기 하게 되면 순위만 소급할 뿐 물권 변동 시기까지 소급하진 않습니다. 순위만 1월 10일로 소급을 하고요. 물권 변동은 3월 10일 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을은 소유권을 이때부터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요 사이에 소유자는 병이었던 겁니다. 을은 3월 10일부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8번. 물권 변동의 시기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9번. 이 제3자 등기는 어떻게 될까?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요 제3자 등기는 직권 말소. 직권 말소. 그래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가등기가 어떤 등기냐와 상관없이 10번 직권 말소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소되어야 한다. 자, 이제 11번부터 좀 어려워요. 그러면 1월 10일 날 가등기가 의리되어 있다가 2월 10일 날 소유자가 병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3월 10일 날 본등기 의리했다. 그럼 이거는 직권 말소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게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요. 원인 무효, 뭐 예컨대 가장매매 같이. 그래서 이게 말소가 돼요. 예컨대 108조 가장매매였어요. 이런 게 이게 각과 을사의 가등님이 가등에 터잡은 본등기가 허위 표시로 무효였어요. 그럼 말소가 되고요. 직권 말소했던 병등기는 직권 회복됩니다. 문제는 요게 말소가 되기 전에 선의 정액에 넘어가 버리면 요 선의 정은 108조 2항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이 돼요. 원래 이 부동산은 이 병 소유인데 이 병은 요 선의 제3자에게 자신이 소유자임을 병은 내가 소유자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허위 표시에서 선의 제3자가 보호되니까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11번 가등에 터잡은 등기가 직권 원인 무효로 말소가 되면 등기 공무원은 직권으로 회복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이게 허위 표시로서 말소가 되기 전에 선의 제3자가 나타났다면 그 사람이 보호된다. 그 다음에 12번은요. 지금 1월 10일 날 가등기 의리되어 있는데요. 얘가 3월 10일 날 가등기에 터잡아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3월 10일 날 이전 등기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이때 을이 3월 10일 날 소유권에 터잡은 소유권 등기를 하면서 소유권을 갖고 있고요. 이것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등기 및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청구권하고 단순한 소유권 등기는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얘는 이때도 여전히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판례입니다. 가등기권과 소유권은 혼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12번에 보면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청구와 단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비록 등기 원인이 동일하더라도 매매, 갑을사의 매매, 등기 원인 뭐예요? 갑을사의 매매. 동일하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청구권이기 때문에
가등기 타자본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별도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가등기 타자본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14번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위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물권 총론 부분은 이 등기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물일권주의 예외 판례하고요. 물권 법정주의 판례 받고요. 물권적 청구권 판례도 몇 개 받군요. 그리고 이중 보존 등기와 가등기 관련 판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아직 등기 판례 볼 게 많이 남았어요. 나머지는 조금 시간을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